마지막 그 내시경 했을 때가 용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7, 8년 안에 지금 할 때마다 거의 한 번 빼고는 3번 정도 이제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용종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인지 용민님의 하루를 관찰했습니다. 공복에 이렇게 커피 드시면 네. 속이 쓰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어떨 때는 속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럴 때도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드시는 끊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아침잠 깨우는 데는 카페인이 좋긴 하지만요. 블랙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 괜찮을까요? 2년 전 자영업을 시작한 뒤 바쁜 일정 탓에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있다는 용민님. 초반에 1년 동안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자영업자를 하는 거니까 잘 되면은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 안 되면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 이런 게 많죠. 아, 여보세요? 아, 대표님 통화 괜찮으세요? 그럼 기존 상자랑 저 쇼핑백이랑 패드랑 다 보내드릴게요. 1인 기업이다 보니 생산부터 주문 발주, 포장까지 혼자 도맡고 있습니다. 숨가쁜 일과 중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 바로 흡연하는 시간입니다. 20년간 담배를 피웠다는 용민님. 아이고, 한 번에 너무 많이 피우시는 거 아닌가요? 흡연은 대장암 중에서도 결장암의 발병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오후 4시를 넘긴 시간. 집에 오자마자 침대로 직행했는데요. 그런데 용민님, 아직 점심 식사도 안 드셨잖아요. 그야말로 진이 다 빠져서 늘어진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집에 오면 거의 이렇게 애들 올 때까지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자다가 애들 오면 이제 그때 밥 먹고 그러는 편이죠. 지금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지금까지. 네. 배가 되게 고프실 것도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을 마친 아내와 아이들이 귀가하고 나면 그제야 몸을 일으키는데요. 이제 식사하셔야죠. 뭐 먹을 거야? 치킨. 무슨 치킨? 그 먹자. 거기는 떡볶이가 없단 말이야. 아버님 배달 음식을 좀 자주 시켜 드세요? 조금 많이 좀 시켜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일주일을 놓고 보면 주 한 몇 회 정도? 뭐 시켜 먹는 것이랑 외식이랑 합치면 한 3번, 4번 정도는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일이 많죠. 그 중에서도 치킨, 피자 같은 고지방 식품을 즐겨 먹습니다. 바쁜 일과 때문에 주로 하루 한 끼만 드시다 보니 하나를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는 생각이시라는데요. 맛있게 먹어. 제가 이제 밥에 국에 반찬 다 해놔도 그냥 여기 있는 거 차려 먹자 해도 라면 끓여 먹던가 혼자서 햄 구워서 자기 혼자 다른 반찬을 구성해서 먹던가 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인제 드시는 게 첫 끼 아니에요? 첫 끼죠. 1시간 만에 먹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와. 한 끼를? 어저께 저녁 먹고 안 먹었으니까. 바삭한 치킨, 매콤달콤한 떡볶이, 고소한 감자튀김에 핫도그까지 만찬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빈속이 이렇게 기름진 음식, 속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근 2년 동안 하는 변의 형태는 정상적인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진흙 같은 것들? 뭐 그런 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는 볼일을 봤는데 이제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또 배가 아파요. 그럼 또 들어가요. 또 그러고 또 하고 나오면 또 배가 아프고.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 시간과 고지방 위주의 식습관 탓에 배탈이 나거나 3, 4일씩 변비에 시달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아니 그럼 화장실도 한번 들어가시면 최소 20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길면 집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니까 어떨 때는 뭐 1시간까지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뭐 화장실을 이제 변을 보러 잘 못 갈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푸른 주스라고 약국에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먹어서 뭐 한 3, 4일 만에 한 번씩 가는 그렇게 해결을 하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 부족한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야식을 찾는다는 용민님. 그래요, 하루 한 끼만 먹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나름 간헐적 단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나름 12시간 정도의 공복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찐더라고요. 80 초중반 선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거의 한 120 가까이 나가니까요. 내장 지방이 가장 중요한데 내장에 쌓여 있는 지방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방산의 상태로 혈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기에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간이나 폐,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에 머물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30% 정도 더 대장암 발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은 소화기 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장기로 맹장, 결장, 직장, 항문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장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일부 비타민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는 대변으로 만들어 배출 전까지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대장 용종은 대장 어디에든 생길 수 있는데 오래 방치하면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긴 암은 결장암, 직장에 생긴 암은 직장암이라고 칭합니다. 1, 2기 때는 5년 생존율이 한 90% 정도 되고요. 3기가 한 70%, 4기는 한 18%. 4기 암일 때 발견하는 게 많이 이제 생존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기 발견 중요성이 이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에는 크게 이제 육류 제품이라든지 가공식품 내지는 비만이나 이제 잦은 음주, 그리고 담배, 그리고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용종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식단, 식이섬유입니다. 대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막아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고요. 장 속의 청소부 역할을 해서 장내 숙변, 즉 찌꺼기를 배출시키고 발암 물질이 대장 점막에 오래 머무는 것을 막아줍니다. 대장암 예방 솔루션, 용민님은 고지방 식품 섭취 줄이기. 배달 음식과 야식을 끊고 입이 즐거운 음식보다는 자극적이진 않아도 속이 편안한 아내표 집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뭐가 되게 좀 바뀌셨나요? 그래도 조금 야식도 많이 줄이고 제가 조금 이게 섬유질 많은 야채 위주로 식단을 하니까 배변하는 것도 좀 편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솔루션 해주신 운동을 매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좀 편하게 간다 하더라고요. 특히 큰 변화는 하루 종일 굶다가 저녁과 밤에 몰아서 먹는 식습관을 바꾼 건데요. 특히 식사와 식사 사이가 멀어지는 급기니에는 거의 장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둔화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폐물이 대장 내에 남아있어서 그 좋지 못한 유해 성분이 대장 점막을 끊임없이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6시간 또는 4시간의 텀을 두고 새끼를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기간 중 용민님의 식단입니다.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고지방 식품과의 이별입니다. 채소가 되게 많이 들어간 식단. 네, 많아졌습니다, 채소가.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고지방 식품을 즐겨 먹었던 용민님. 이제는 매 끼 채소를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채소 안 드시다가 드시는 게 좀 쉽지는 않으실 텐데 어떠세요? 그냥 뭐 양배추나 이런 것만 먹을 때는, 삶아서 먹을 때는 이제 뭐 고추장 맛으로 먹고요.
아직은 네, 이런 거는 이제 드레싱만 네, 드레싱 마시고 먹고. 부족한 단백질은 두부와 생선으로 대체했고요. 용미님의 최애 반찬이던 가공육, 햄과 소세지, 베이컨도 일절 끊었습니다. 이제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러면 간에서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 내에서 세균들이 이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게 되고 2차적으로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의 독성 물질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상 대장 점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발암 물질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암에 대해서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